여러분, 삼성 반도체 제국, 이게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기술 얘기라기보다는 거의 40년에 걸친 엄청난 도박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대성공이었던 거죠. 자, 오늘 그 이야기 쪽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말 차가웠습니다. 보고서들마다 HBM 경쟁에서 밀렸다. 파운드리 적자는 이제 고질병이다. 이런 지적이 쏟아졌죠. HBM, 이거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뒤처지고 있다니. 그야말로 위기설의 한복판에 있었던 겁니다.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죠. 그런데 최근 실적 발표를 보셨나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6조, 17조 원에 달하면서 정말 극적인 반전을 보여준 거죠. 와, 이건 그냥 시장이 좀 좋아졌네. 이 수준에 넘어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쵸?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4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저력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역사적인 선언,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이죠. 이게 바로 삼성 반도체 신화의 첫 페이지를 연 사건입니다. 물론 이 엄청난 결정이 하루아침에 자, 하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시작은 1974년으로 갑니다. 당시 이건희 이사가 자기 돈을 털어서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작은 불씨를 지폈죠. 그리고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된 계기가 1982년에 이병철 회장이 실리콘밸리를 직접 가본 거예요. 거기서 미래는 반도체다. 이 확신을 얻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83년 그 운명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때는 1983년 2월 8일, 장소는 도쿄의 한 호텔. 거기서 한국으로 걸려온 국제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삼성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이걸로 모든 논쟁은 끝,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시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거였죠. 당시 세계 1위였던 인텔은 삼성을 보고 과대망상증 환자들이라고 비웃었고요. 일본의 미쓰비시는 아예 삼성이 실패할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삼성이 저러다 망하면 나라 경제가 휘청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말 그대로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삼성은 이 모든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어 버립니다. 대체 어떻게 이 과대망상 취급받던 도박을 세상을 바꾸는 성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삼성만의 필승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필승 전략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들보다 더 빨리 배우자. 이걸로 기술 격차를 미친 듯이 따라잡았고요. 두 번째, 남들이 뺄 때 더 과감하게 투자하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결정했으면 거침없이 실행하자. 이걸로 시장의 판을 아예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더 빨리 배우기.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1983년 도쿄 선언하고 딱 9개월 만이에요. 64K D램 개발에 성공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10년 넘게 벌어져 있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4년으로 좁혀버린 거예요. 정말 엄청난 속도전이었죠. 두 번째, 더 과감하게 투자하기. 이 전략이 제대로 빛을 발한 게 바로 1985년입니다. 이때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요. D램 가격이 3달러에서 30센트로 말 그대로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당시 최강자였던 인텔조차 D램은 이제 끝났다면서 사업을 접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은 뭘 했을까요? 정반대로 갔습니다. 모두가 도망갈 때 오히려 설비 투자를 2배로 늘려버렸어요. 바로 이 역발상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거침없이 실행하기. 이건 1993년 8인치 웨이퍼 투자 결정에서 딱 드러납니다. 그때 다들 6인치 웨이퍼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은 여기서 또 한 번의 도박을 겁니다. 훨씬 더 큰 8인치 라인에 투자한 거죠. 물론 투자비는 20%나 더 들었지만 그 결과 생산성이 무려 80%가 높아졌어요. 이 한 방이 삼성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생산성의 우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담한 전략들을 실행한 결과 과연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이끄는 리더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1992년 세계 최초로 63회가 D램을 만들고요. 4년 뒤인 1996년에는 세계 최초 1기가 D램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2012년 그 유명한 반도체 치킨 게임 있죠? 서로 죽을 때까지 가격 내리는 그 살벌한 경쟁에서 결국 살아남은 최종 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칩 양산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GAA, 이게 대체 뭘길래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기존 기술보다 훨씬 더 성능 좋고 전기도 덜 먹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사방에서 꽉 감싸주니까 효율이 극대화되는 원리죠. 중요한 건 삼성이 이걸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혁신 DNA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 도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D램 시장의 40% 이상을 삼성이 차지하고 있죠. 압도적입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다 합쳐도 삼성 하나에 못 미쳤으니까요. 한때 과대망상이라고 비웃음 당했던 그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이 40년 전의 이야기가 맨 처음에 봤던 오늘날의 극적인 반전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최근 삼성이 HBM이나 파운드리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회복세,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 기본에 더 집중하고 남들이 주저할 때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바로 그 40년 묵은 삼성의 성공 DNA가 지금 다시 한번 발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실적에 시장 상황이 좋아진 것 같은 외부 요인도 꽤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거든요. 즉, 아직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 앞에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핵심 고객을 뺏어오려는 경쟁은 거의 전쟁 수준이고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정말 매섭습니다. 게다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치킨 게임의 위협도 여전하죠. 한마디로 과거에 성공했던 그 방식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지난 40년간 삼성의 성공 공식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거대한 글로벌 제국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금, 과연 과거의 그 승리 방정식만으로 미래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